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시고밥장사입니다. 오늘은 돈 얘기 좀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다 관심 있어 하는 돈과 건강, 그 중에 오늘은 돈 얘기할 겁니다. 자, 보이시나요?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요즘 핫한 책인데, 당신은 왜 부자가 되지 못했는가 라는 부제를 달고 있어요. 이건 모건 하우절이라는 사람이 지었는데요. 내용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주려고 3번을 읽었어요. 제대로 알아야 소개를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목록을 쭉 표시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이 방송을 찍었어요. 근데 한 3분의 1 정도 했는데 20분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럼 누가 관심을 갖겠어요? 그래서 좀 더 간략하게 한 10분 이내로 간단하게 이 책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는데 요거는 사실 우리 자식대들, 20대들한테 너무 좋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한 권씩 사서 자식들한테 보여주세요. 너무 그 나이 때 꼭 필요한 그런 책입니다. 당신은 왜 부자가 되지 못했는가? 2가지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읽어봤더니 한 가지는 운이 없기 때문에, 2번째는 인내를 못했기 때문에, 시간의 힘을 몰랐기 때문에. 요 딱 2가지예요. 굉장한 걸 찾을 것 같지만 우리가 사실은 많이 배우지 못했고 지능이 낮았고 또 노력을 하지 않아서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이제 빌 게이츠 얘기를 하는데요. 빌 게이츠는 레이크사이드 고등학교라는 데를 다녔나 봐요. 중고등학교가 같이 붙어 있는데 시애틀에 있는데, 그 당시 한 선생님이 오셔서 엄청난 컴퓨터를 임차해 놓은 거예요. 그 컴퓨터가 그 당시 1968년이었는데 그 당시 주위에 있는 대학원에도 몇 대 없을 정도의 그런 컴퓨터를 갖다 놓은 거예요. 여기 이제 특별활동 시간에 푹 빠져서 그때부터 컴퓨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지금의 마이크로소프트가 있게 된 거예요. 그 당시 전 세계 그 고등학교 인원이 3억 300명이었대요. 그 중에 레이크사이드 그 학교의 학생은 3,000명. 그 안에 들어간 것 뿐이에요. 참 시기와 운이 좋았던 거죠. 빌 게이츠도 사실상 자기가 그 고등학교에서 그 컴퓨터를 접하지 못했다면 현재의 마이크로소프트는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만큼 운이 우리 부를 차지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시간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워런 버핏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워런 버핏이 부가 현재 당시 385억 달러 정도 된다는데, 845억 달러 정도 된다는데, 그 중에 815억 달러를 60대 이후에 축적이 됐대요. 근데 그게 한 13살 때부터 쭉 계속 그걸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복리의 마법을 부려서 현재의 부를 이루게 된 거래요. 그래서 이 시간의 힘, 그렇지만 우리가 수많은 그 투자에서 그 하향세 그런 걸 견디기가 너무 힘들죠. 그걸 견뎌내고 계속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축적이 돼서 현재의 부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운과 시간, 인내, 이 2가지가 부를 이루는 가장 큰 힘이라고 하우절은 이 돈의 심리학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2가지를 갖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또 뭘까요? 그 받침은. 그거는 바로 저축과 겸손이더라고요. 쭉 읽어보니까. 요즘 시대에 요즘 같은 투자에 빚내서라도 투자해야 된다고 하는데 웬 저축이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어떤 투자를 했을 때 10%의 수익이 매년 발생한다고 하면요, 전혀 뜻밖의 일이 발생한다는 거, 우리 살면서. 그러면 그 투자했던 걸 다시 찾아가지고 그런 일에 써야 된대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저축이 필요하대요. 꼭 그런 이유만이 아니라 하더라도 저축이 있어야만 운도 잡을 수 있고, 가장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투자 전문가가 얘기하는 게 저축이에요. 고리타분한 것 같지만 우리가 무시하는 저축. 그리고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부자가 됐어도 금방 또 부를 이룰 수 있대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겸손이 필요하답니다. 그 예로 라자트 굽타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람은 인도에서 10대 고아가 됐대요. 인도가 얼마나 살벌한 곳입니까? 그런데 미국에 성공을 해서 결국에는 40대에 골드만삭스의 그 이사가 될 정도로 성공을 했대요. 그 당시 이 사람 재산이 1억 달러. 그런데 이 사람은 10억 달러의 클럽에 들어가고 싶었던 거예요. 겸손하지 않았던 거죠.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해서 골드만삭스가 완전히 망할 이제 그러니까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될 처지에 놓였는데 내부자 정보 워런 버핏이 거기에다가 5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거예요. 라자트 굽타가. 그래서 바로 자기 아는 지인한테 전화를 해서 몇십만 주의 주식을 산 거예요. 미국은 그런 거 내부자 거래 같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잖아요. 이게 발각이 돼서 결과적으로 모든 걸 잃고 교도소에도 가고 그게 다 잃은 거예요.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 자기 꼴대를 세워놓고 그 이상 자꾸 꼴대를 변경하지 말고 남과 비교하지 말라.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돈의 심리학에 나오는데 그러한 예화 막 일화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다 소개시켜주고 싶어요. 사실 제 속마음은. 여러분 제가 이 정도 얘기한 거 있죠. 결코 우리는 노력을 안 하거나 공부를 안 해서가 아니에요. 운이 없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어떤 그 자산이 들어왔을 때 그걸 견디는 힘, 인내력이 부족한 거. 이 두 가지가 결과적으로는 부의 가장 큰 원인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축을 해야 되고 또 겸손해야 된다. 이 네 가지 정도. 이게 바로 그 부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돈의 심리학 하는 건요. 사실은 돈은 심리학이라는 얘기예요. 물리학이 아니라는 거죠.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그런 규칙과 정확한 어떤 그 예측이 가능한 물리학의 세계가 아니고 돈은 심리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미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비트코인에 이렇게 지금 광풍이 불고 누구는 미쳤다고 하지만 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심리학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끝으로 이분은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 이분은 자산을 한 3가지 정도로 투자를 한대요. 자기 집, 또 하나는 20% 정도의 저축, 또 하나는 인덱스 펀드. 이 3가지래요. 굉장히 우리가 주의 깊게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 웬 저축이냐? 그 주위에서도 그렇게 얘기한대요. 뭐 더 큰 집을 사려고 하느냐, 요트를 사려고 하느냐, 차를 더 좋은 거 사려고 하느냐. 그게 아니고요. 인덱스 펀드에 들어가 있는 돈을 지키기 위해서 앞으로 무슨 일이 날지 모르니까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20%의 저축을 두고 있는 거고요. 인덱스 펀드라는 건 뭐냐면요. 어떤 좋은 종목,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종목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주가 전체, 뭐 예를 들어서 코스피라든가 나스닥이라든가 전체적인 그 주가 지표에 연동하게끔 만들어 놓은 그런 그 포트폴리오를 해놓은 펀드가 인덱스 펀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사람들이 뭐 뛰어난 종목으로 계속 좋은 성과를 올릴 것 같아도 결과적으로 시장이 전체적으로 커지는 파이만큼 크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투자 전문가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위안을 받을 수 있죠.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뭐 어떤 특별한 종목을 발굴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인 시장이 클 것이라는 낙관주의에 기반해서 투자하는 그런 신뢰가 이 저자의 그 투자 사례입니다. 우리도 이제 뭐 젊은 우리 이제 애들, 우리는 뭐 벌써 50대가 넘었으니까 시간의 힘을 크게 빌릴 수 없잖아요. 제 생각은 요분 말대로 인덱스 펀드 있죠. 주가가 전체적으로 주가 지표에 연동할 수 있는 그 투자거든요. 20대 때부터 월급의 일정액을 계속 인덱스 펀드에다가 집어넣으면 이게 계속 복리 법칙에 따라서 나중에 은퇴할 때쯤에는 엄청난 부가 되지 않을까. 그 안에는 이제 주가가 또 폭락할 때가 있을 거고 또 굉장히 상승할 때가 있지만 그런 거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냥 인내, 시간의 힘을 믿는 거죠. 그것이 바로 좋은 투자 부가 되는 비결이다. 저는 이 책을 보고 그렇게 느꼈어요. 근데 정말 그 좋은 얘기가 많아요. 꼭 한 권씩 사보세요. 돈의 심리학. 오늘은 이렇게 소개시켜줘서 굉장히 저 기분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